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이제 2달쯤 됐습니다. 30대 중반 혼자 사는 여자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가끔 그 고요가 너무 커져서 외로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베란다에 서서 습관처럼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공허함을 덜어내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집 창문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살짝 열린 커튼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그 그림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요동쳤습니다. 그는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꽤 나이 들어 보였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이혼하신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늘 혼자였고 조용했습니다. 딱히 잘생겼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고 묘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베란다에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불이 켜진 그의 창문을 바라보며 그가 있는 곳과 나 사이의 조용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가끔은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땐 우리 둘 다 조금은 늦게 커튼을 닫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린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현관 앞에 섰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으셨네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가 복도 끝에서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고 있었고 나는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오늘 비 온다는 얘기 없던데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산도 없어요. 나는 살짝 웃었고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던 그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택배 잘못 온 것 같아서요. 나는 그의 손에서 택배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마음이 놀랄 만큼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도 그랬던 걸까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조명, 그리고 또다시 마주친 시선. 그는 창문에 기대 서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커튼을 열어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이 그저 시선만으로 감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커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약속한 것도 시작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우린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지지도 않았고 복도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심장이 조급해졌습니다. 그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이사를 간 건 아닌지 혼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다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컷. 그가 없는 밤은 이상할 정도로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현관 앞에 익숙한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출장이 좀 길어졌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도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 문 앞에 있다는 걸요. 어떤 이유로 섰는지도 모르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공기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공기, 침묵과 기척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퇴근했고 머리부터 어깨까지 온통 젖은 채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이 떨리고 있었을 때 등 뒤로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우산 없이 다니세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가 수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네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수건을 내 머리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가까운 거리, 손끝이 스치기 직전의 공간.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정적. 감기 걸리면 안 되죠. 그의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사실 요즘 그쪽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말로 꺼냈습니다. 저도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이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서로의 감정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고 창밖에 스며드는 불빛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가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각자의 창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고 무슨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밤은 서로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나눴고 편의점에 가는 길이 겹치면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서로의 집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경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가긴 어렵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억에는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장면이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지금보다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선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창문을 봤습니다. 그의 창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그는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을 다 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의 창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닫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저 그와의 마지막 밤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새벽 현관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가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한 번 더 눈길이 갔습니다. 짐을 싣고 떠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감정을 나눴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씩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엽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나를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런 조용한 그리움이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